올해 이제 상반기 실적을 한번 봐야 돼요. 그래서 아까 이제 사업 얘기를 했는데 코카콜라는 음료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식품과 스낵과 음료 이게 이제 종합적으로 다 같이 있다고 했잖아요. 코카콜라 같은 경우는 올해 매출이 상반기 매출이 상당히 많이 줄었어요. 예, 아마 뭐 투자하신 분도 아시고 계시겠지만 코로나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았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게 2분기에 매출이 28% 전년 동기 대비해서 28% 줄고 상반기 전체로는 16% 정도가 줄었어요. 근데 어느 특정 시장에서 준 게 아니고요. 전 세계 시장에서 다 같이 줄었어요.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다 확산이 됐으니까. 그 다음에 이 코카콜라가 파는 제품이 음료라는 것으로 통일돼 있잖아요. 그렇죠? 예, 통일돼 있기 때문에 같이 이제 줄 수밖에 없는 거죠. 코로나의 충격을 다 같이 그렇게 받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가 이 펩시도 마찬가지고 콜라도 마찬가지고 미국이 최대 시장이고 코카콜라는 특히 더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심하거든요. 3분의 1 정도 되면 돼요. 전체 매출의 3분의 1 정도가 미국에서 발생을 해요. 미국 사람들이 콜라를 얼마나 마시는 거야. 근데 미국 사람들이 콜라 많이 마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겠어요? 그렇죠. 햄버거지 햄버거. 햄버거 먹으면서 콜라 마시는 거거든요. 근데 코로나 터지면서 사람들이 맥도날드 못 가잖아요. 그렇죠? 못 가잖아요. 이런 영향들이 이제 상당히 많이 크죠. 펩시코도 그런 영향은 받아요. 음료 시장에서 많이 그쪽 시장으로 줄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음료의 주요 유통 경로 중에 하나가 우리 편의점에서 많이 사 먹잖아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편의점이나 소매점 이런 데들이 매출의 중요한 채널 중에 하나인데 펩시코도 그 매출이 줄기는 해요. 근데 펩시코는 보완해줄 부분이 있죠. 조금 이따 보겠지만 실적이 완전히 달라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상반기에 코카콜라가 많이 줄었어요. 30% 이상 줄었으니까 상반기 전체로는 23% 정도 줄고 2분기에는 33%가 줄었어요. 근데 당기순이익은 상반기에 늘었어요. 근데 이거는 별로 의미를 저는 안 둬요. 아니 코카콜라요. 네, 늘었어요. 의미를 안 둬요. 이게 어떤 지속 가능한 게 아니라 그냥 기타 부문의 이익이에요. 그러니까 만들어낸 이익이라고 봐야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별로 의미 없는 이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물론 뭐 이익은 이익이지만 펩시코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선방했어요. 네, 펩시코 같은 경우에는 음료 시장은 매출이 줄었어요. 7% 정도 줄었어요. 상반기 전체로 보면. 근데 음료를 제외한 식품과 스낵이 전체 합해서 5% 정도가 늘었어요. 매출이.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가장 코로나가 심했던 2분기 매출이 3% 정도 줄고 상반기 전체적으로는 2%가 늘었어요. 매출이. 그러니까 코로나의 와중에서도 매출이 전체적으로 늘었다. 어디서 늘었냐면 스낵하고 음료 쪽에서 많이 늘었어요. 당연히 이익은 줄었죠. 예, 줄었어요. 근데 그 폭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제가 왜 줄었을까를 이 사람들의 이제 투자자 설명한 자료, IR 보고서 여기서 이제 찾았는데 이 코로나에 대비해서 쓴 비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주로 이제 직원들의 안전을 위해서 쓴 거예요. 그러니까 뭐 보호 장비라든지 뭐 이 방역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쓴 게 4억 달러예요. 근데 이 영향을 빼면 그래서 4억 달러를 플러스 시켜보면 작년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거의 줄지 않았다. 거의 영향을 방어를 해낸 거죠. 영향을 안 받은 건 아닌데 다른 부분으로 이제 다 방어를 해냈다. 이렇게 봐야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반기에 대해서 각 사회가 자기들의 하반기 미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것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코카콜라는 코로나 리스크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위협을 당할 것이다 라고 했어요. 코카콜라는. 근데 펩시콜라는 뭐라고 할게요? 우리는 잘해왔고 앞으로도 전반적으로 잘할 것이다.
코로나로 인해서 시장이 완전히 붕괴되거나 우리가 완전히 뻘짓을 하지 않는 한 괜찮을 것이다. 우리는 회복되고 있다 라고 했어요. 근데 실제로 그리고 회복이 된 걸 보여줘요. 3월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가 집중적으로 이제 발생했던 시기잖아요. 이 3월 같은 경우, 3, 4월 같은 경우에는 충격이 컸죠. 예, 특히 음료 시장에 충격이 컸잖아요. 스낵이나 이런 쪽도 영향을 받았을 거예요. 근데 4월, 5월 넘어오면서 이 펩시코의 각 부문별 매출이 빠르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예, 유럽도 마찬가지. 유럽은 좀 가장 느리게 회복되고 있는 시장이지만 그래도 일부 독일이라든지 영국 같은 경우에는 조금 회복세가 좀 빠른 편이거든요. 그걸 펩시코가 보여줘요. 그게 어디서 나오냐면 스낵에서. 왜 스낵이 그렇게 빠르게 회복되냐? 사람들이 집에 머물면서 과자 먹는 거지. 뭐 이런 거죠. 그죠? 그다음에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희망적으로 보고 있어요. 중국의 매출이 펩시코의 중국 매출이 30%가 늘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30%가 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회복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되게 고무적이고 이 추세가 하반기에는 더 커질 거라고 보는 거죠. 펩시코는. 근데 이제 그 코카콜라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도 마찬가지로 팔고 있는 게 탄산음료 뿐이고 커피는 이제 진출했지만 그러니까 중국 시장에서도 그런 회복세가 그렇게 빠르게 나타날 거라고 기대를 못 하고 있는 거죠. 자기네들 포트폴리오에 없으니까 그런 것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언택트로 간 환경에서 자기네들을 보호해줄 제품이 코카콜라에 없어요. 이게 되게 이제 지금 코카콜라의 문제인 거죠. 물론 그래도 여전히 수익이 많이 나긴 해요. 예. 예, 좋은 회사라고 할 수 있지만, 네, 지금은 돈을 많이 벌고 있지만 다른 어떤 전략을 택하지 않으면 큰 모멘텀을 만들기는 어려운 회사라고 저는 코카콜라가 지금 그런 회사라고 생각해요.